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차량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 일상에 새롭게 찾아온 식구를 한 명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명? 한 마리? 네, 어쨌든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이 차량은 롤스로이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제 식구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되게 좀 새로운 것들이 좀 있어요. 저만의 어떤 새로움일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많이 타본 차량이에요. 시승도 많이 해봤고, 레이스, 고스트, 팬텀, 컬리넌, 던 다 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이질적인 차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경험도 많이 했고 충분히 이 차량의 특성도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을 직접 제가 일상에서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제 인생의 첫 롤스로이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진지한가요 지금? 네, 아무튼 좀 진지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라서 오늘 좀 나름 진지하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식구로 영입한 차 중에 첫 번째로 블랙 컬러의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흰색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또 뭐 있었죠, 교피디님? 실버, 노랑. 네, 그래서 본 적 있었어요. 599. 아, 그러네. 미안하다 599야. 네, 두 번째 블랙 차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블랙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규피디가 또 찾아냈네요. 그래서 두 번째 블랙 차량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이 차량은 그냥 평범한 레이스 모델이 아니에요. 롤스로이스의 레이스 중에서도 좀 특별한 바로 블랙 배지 에디션 차량입니다. 롤스로이스를 제가 이제 식구를 맞이해서 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금 조건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팬텀 왜냐면 팬텀은 제 나이가 아직 30대거든요 여러분. 30대 때 팬텀은 저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팬텀은 제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스트랑 레이스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문이 4개잖아요 문이 4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쿠페 모델을 한번 타보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레이스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제 쿠페 모델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평범한 일반 레이스 차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좀 올드했어요.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고 뭔가 롤스로이스 그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돈 많은 갑부 같은 그 느낌이 좀 싫었어요. 그래서 뭐 이 녀석이 사실 이 녀석을 탄다고 돈 많은 갑부 같은 느낌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뭔가 디자인 느낌이나 철학이 나름 젊은 느낌이기 때문에, 영한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타도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은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로 완성된 블랙 배지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전면부에서부터 살펴볼 거예요. 일단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차량의 끝판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소유하고 그리고 주행하는 사람들은 보는 안목이나 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저 역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안 그래야지 노력을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디테일이나 제 눈에 보이는 흠집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좀 저도 모르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성격이 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좋은 건축물을 경험하고 혹은 뭐 좋은 공간을 경험하고 좋은 작품을 보고 그리고 좋은 차량을 타면 탈수록, 그리고 맛있는 음식 같은 것들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약간 디테일과 안목 같은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차량에 있어서는 그 안목의 가장 정점에 있는 차가 바로 이 롤스로이스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비슷한 류의 어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레이스, 고스트, 팬텀, 심지어 컬리넌까지 차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저도 가끔 이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이제 쿠페 차량의 레이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블랙 배지 에디션은 뭐냐면요, 일단은 전체가 블랙이에요. 보통 일단 투톤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블랙 배지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블랙이고 또 이 여신상도 블랙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은색이죠. 은색이고 블랙으로 도금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엠블럼 또한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딱 봤을 때 되게 깔맞춤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젊은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이고요. 롤스로이스 차량의 특징은 이 그릴이죠. 로마의 판테온 신전의 기둥을 본딴 이 그릴인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엔드급 차량인 팬텀보다는 확실히 그릴은 좀 작습니다. 작지만 저는 비율적으로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가 네, 다음은 이제 헤드라이트인데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사람의 눈 모습 혹은 독수리의 눈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전통부터 건축물이나 어떤 이런 자동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사람의 눈과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제가 느낀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보닛 후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유리가 절대 닿을 수 없는 정도의 길이고, 만약에 이 차량을 제가 셀프 세차를 한다면 네, 엄두가 안 나네요. 우리 세차하는 듀PD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측면으로 갈게요. 측면으로 오면은 굉장히 예쁜 실루엣이 펼쳐집니다. 특히나 이 전면 보닛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지는 이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롤스로이스의 특징적인 라인이고요.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이제 유려하게 유선형의 쿠페 형태로 떨어지는데, 뒤는 뭔가 살짝 이렇게 좀 빵빵한 느낌이 드는 형태로 떨어지고요. 창문 역시 다 쿠페다 보니까 앞뒤로 분리돼서 창문이 열리는데, 창문을 열고 있었을 때 모습이 저는 실제로 더 예쁜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열어놨고, 측면의 엠블럼 보면은 이건 역시나 이제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주차를 했을 때 보면은 이 롤스로이스 엠블럼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하다가 딱 멈추면 이 엠블럼이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안 돌아가더라고요. 주행 중에 살펴봐도 되게 이 움직임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되게 특별하게 딱 주차를 했을 때, 정차를 했을 때 저게 딱 정면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좀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저런 부분이 디테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휠 디자인 역시나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인데 21인치 휠을 채택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쭉쭉쭉 뻗은 부채살 형태의 휠만 보다가 약간 국화빵 같은 느낌의 이제 휠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 수 없고, 이 블랙 배지 에디션의 어떤 그 차량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 루프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이 곡선이 끊김이 없어요. 끊김이 없는데 이 C필러 부분도 그렇고, 이 뒤 트렁크 상단의 이 창문도 그렇고, 이 글라스까지 쭉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데 하나도 각진 곳이 없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정면부는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라면, 후면부는 뭔가 이렇게 쭉 부드럽게 빼놓은 느낌이 들고요. 테일램프 역시나 젊은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긴 한데, 또 그 느낌에서 또 중후한 롤스로이스만의 어떤 철학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일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얌전하게 빼놨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스포츠카는 아니다 라고 뒷모습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뒷모습만 보면은 그냥 고급 럭셔리 세단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앞모습을 보면은 뭔가 약간 또 나름 젊은 피가 흐르는 약간 상반되는 이미지를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엠블럼 역시나 블랙 배지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열려라. 네. 전동 트렁크인데 굉장히 무겁게 열려요. 굉장히 느리고 무겁게 열리고,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골프백은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은데 저 길이가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넣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좁진 않아요. 확실히 좁진 않고, PD가 충분히 한 2명 정도는 들어갈 만한 것 같은데 차를 위해서 PD를 넣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 차량을 이제 타고 지금 며칠 탔거든요. 한 3일째 타고 있는데 딱 느낀 점은 좀 디테일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세한 내용은 주행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이 열리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코치도어라 그러는데 제가 글로 갈게요, 감독님. 고스트나 팬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이렇게 열거든요, 문은. 양쪽에서 문을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는 방식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립니다. 뒷문이 딱 열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사람이 이렇게 딱 만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 생활에서 주차하고 문을 여는 어떤 편의성이나 어떤 실용성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최악의
그런 디자인과 형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롤스로이스니까 용서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내를 살펴보면요, 가죽 역시나 거의 하이엔드 가죽의 끝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어 트림을 봐도 도어 트림 소개하기가 되게 편한데, 도어 트림만 봐도 굉장히 좀 되게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쪽에는 약간 네이비 블랙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레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약간 색상 자체만 보면은 고추장의 색상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자극적인 레드가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비벼 먹고 싶은 색깔이 아닌가 싶고, 이런 금속 디테일 역시나 마감이나 거의 완벽하게 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오디오는 비스포크 오디오라고 해서 자체 제작해서 조율된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스라는 로고가 있고요. 요게 포인트죠. 사실 요거 숨겨진 요거 요거 우산. 네, 다시 원래 위치로 네,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뻑뻑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실내 디자인을 좀 말씀드리면은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끼고 넘어갈 수 있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냥 타보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만나고 그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어서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브랜드 S클래스 마이바흐나 아니면은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이런 차량들보다 일단은 클래스가 다르게 좀 편해요.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탔던 그 마이바흐의 뒷자리보다 실제로 제가 느끼는 승차감이나 어떤 차의 단단함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이제 키가 저보다 크신 분들은 요 천정이 머리에 닿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괜찮았고, 근데 이쪽에서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하늘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이제 그 별빛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밝기 조절도 되는데, 이 스타라이트 옵션이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실내에서도 특히나 이제 밤에 이렇게 타고 갈 때 이게 쫙 펼쳐져 있으면은 약간 자연에서 밤하늘을 보고 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좀 그런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런 버튼들이나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이런 마감들이 하나같이 조금 남달라요. 그래서 송풍크 버튼도 굉장히 이제 요트를 운행하는 그런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 전반적인 이런 구조 자체도 굉장히 탄탄하고 마감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 차량을 좋아하고 이제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나 마감, 디자인, 디테일 같은 것에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만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면 지금 혹시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버튼을 눌러야 이제 이 화면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관 역시나 클래식했지만 실내 역시 굉장히 클래식하고요. 이 계기판 역시나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반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아날로그 그리고 아래쪽은 디지털 계기판이 반반 섞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디자인 역시나 굉장히 클래식함을 고집하고 있고, 이 볼륨 조절 버튼이나 이런 저장 버튼들, 그리고 이런 바람 세기 통풍 버튼들, 그리고 이런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버튼, 그리고 온도 조절 버튼 역시나 좀 굉장히 조금 기존 차량들하고는 좀 달라요. 뭔가 투박하고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면도 좀 있겠지만은 그 전통적이고 약간 클래식함을 계속 조금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 롤스로이스의 철학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스티치 하나하나 뭔가 실제 사람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가정 시간에 이렇게 좀 땄던 그 방식으로 좀 만들어진 그런 차량이라서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그 다이얼 역시나 그냥 평범하게 생기지 않았고 이 여신상 마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BMW의 그것을 좀 많이 채택을 했지만 전통 자체는 롤스로이스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을 보면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 손바닥이 요만한데 손바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합쳐야 되는 그런 넓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약간 그 요티의 키를 조향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구석구석 잘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평범한 자동차가 아니라 어떤 럭셔리한 하나의 작품이자 소유물이자 어떻게 보면은 일상이 아닌 어떤 여가의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브랜드 철학이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사실 엔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차량에 12기통 엔진이 들어가요. 12기통 엔진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도 12기통 차량이거든요. 근데 그 녀석과는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량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12기통 엔진이고 6.6L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마력은 632마력에 토크는 한 88 정도 토크가 되는 굉장히 고사양의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를 운전하면 이런 고사양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행을 하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